묘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조상을 잘 모시는 예의의 차원을 넘어서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이어지는 통로이자 한 가문의 운명에 직결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직인은 인기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땅의 기운이 곧 사람의 기운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 기운이 가장 강하게 맺히는 지점을 혈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의 묘가 이 혈 위에 자리 잡으면 그 자리를 통해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전달되고 그 결과 자손이 건강하고 번창하는 복된 흐름이 형성됩니다. 역사 속 많은 명문가들이 좋은 묘자리를 찾는데 모든 정성을 쏟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의 최부자 집이나 여주이씨 가문처럼 수대에 걸쳐 후손이 번창했던 사례는 조상의 묘가 좋은 터에 놓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조선시대 왕릉만 보더라도 당대 최고의 지리학자들이 수개월, 수년간 산세를 보고 물기를 읽고 기운을 짚으며 터를 정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무덤이 한 나라, 한 집안에 끼치는 영향을 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조상의 묘자리를 옮기거나 새롭게 자리 잡으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이유는 묘자리가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 후손 전체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묘자리는 단순히 땅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조상과 자손이 이어지는 운명의 자리를 찾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묘자리는 생전의 집보다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이고 한번 잘못된 자리에 묘를 쓰게 되면 후손에게 병이나 재앙, 심지어 가계 단절과 같은 큰 시련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경고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운명의 자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좋은 묘자리의 핵심 조건과 나쁜 묘자리의 특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조상의 기운이 머무는 자리, 그 시작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묘자리가 왜 중요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히 조상을 잘 모시는 의미를 넘어서 후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운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직이 는 인기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의 기운이 사람의 운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조상의 묘자리가 좋은 기운이 흐르는 혈 위에 놓여 있다면 그 자리를 통해 조상의 기운이 자손에게 이어지고 집안에 복이 깃든다고 여깁니다. 예로부터 명문가들은 하나같이 좋은 터의 조상의 묘를 모셨고 그 덕에 수대에 걸쳐 번창했다고 전해집니다. 대표적으로 경주의 최부자 집이나 여주이씨 가문은 묘자리의 지맥을 따라 자손이 번성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곤 하죠. 묘자리는 생전의 집보다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번 묻히면 쉽게 옮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쁜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게 되면 후손에게는 병이나 재앙, 심지어 집안의 단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왕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왕릉의 자리는 국가 최고의 지리 전문가들이 수개월, 수년간 조사해 정한 터인데요. 그만큼 한 사람의 무덤이 나라 전체에 끼칠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조상의 묘자리를 옮기거나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묘자리는 한 개인이 아닌 한 가문의 운명에 깊숙이 작용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리가 좋은 묘자리일까요? 전통 풍수지리에서는 수천 년간 축적된 이론과 실전 경험을 통해 후손에게 복을 주는 자리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 5가지 핵심 조건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혈이 살아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풍수에서 혈이란 땅속에 좋은 기운이 모이는 핵심 포인트를 말합니다. 이 혈은 산줄기와 물줄기가 만나 에너지가 맺히는 지점인데요. 마치 산의 숨통이 열리는 자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묘를 이 혈 위에 쓰면 조상의 기운이 머물고 그것이 후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합니다. 둘째, 뒤는 든든하고 앞은 탁 트인 지형이어야 합니다. 전저후고, 즉 앞은 낮고 뒤는 높은 땅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리는 마치 조상이 높은 곳에서 후손들을 굽어보는 형국이라 해서 예로부터 명당으로 여겨졌죠. 뒤쪽에 주산이 받쳐주고
앞쪽이 열려 있어야 기운이 막히지 않고 멀리까지 흘러갑니다. 셋째, 자청룡 우백호의 형국이 갖춰져야 합니다. 묘를 중심으로 왼편엔 낮고 부드러운 능선인 청룡, 오른편엔 조금 더 날렵한 백호가 감싸주는 형국이 이상적입니다. 이 형세는 마치 양팔로 묘를 감싸 안듯 보호하는 모양새라서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됩니다. 좌우 균형이 맞아야 집안도 균형 잡힌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넷째, 물을 품은 자리여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봅니다. 그래서 물이 맴돌고 머무는 지형, 이른바 수구가 잘 갖춰진 자리는 재물운과 명예운을 함께 끌어들입니다. 단, 물이 곱게 흘러가는 자리는 살기가 강함으로 피해야 하고 유유히 흐르며 감싸는 물길이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바람이 새지 않은 자리가 좋습니다. 풍수지리의 기본 원리는 기는 바람을 타고 흩어지고 물을 따라 머문다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지나치게 세게 부는 자리는 좋은 기운이 다 날아가 버려 조상의 덕을 쌓아도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게 되죠. 약한 바람이 부는 포근한 지형, 즉 기운이 오래 머물 수 있는 땅이 바로 명당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이 잘 갖춰진 자리는 예로부터 복이 내려오는 땅이라 불리며 실제로 그 자리에 묘를 쓴 집안은 몇 대에 걸쳐 번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외형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까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풍수지리의 묘자리 선정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묘자리를 정할 때 어떤 점들을 참고하면 좋을까요? 이건 단순히 풍수 이론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형, 지세, 자연환경, 역사적인 흐름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묘자리를 고를 때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묘자리를 감정할 땐 반드시 전문가의 지맥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지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혈은 겉으로 보기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맥을 짚어본 경험 있는 전문가가 지맥의 흐름을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과거엔 이걸 맥을 탄다고도 표현했죠. 둘째, 주변에 오래된 명당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지역에 유독 부유한 집안이나 명문가의 선산이 몰려 있다면 그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좋은 지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옛 고지도나 지역 설화에서 명당으로 불린 지역은 대부분 혈이 형성되어 있는 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산의 모양을 눈으로 관찰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뾰족하거나 급한 경사는 피하고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완만하게 뻗은 산줄기, 그리고 산세가 뒤에서 감싸듯 펼쳐져 있다면 좋은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처럼 묘가 편안히 앉길 수 있는 지형을 말하는 겁니다. 넷째, 수맥과 배수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무리 혈이 좋은 자리라도 물이 고이거나 습한 지형이면 묘지가 꺼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흐름이 지나치게 강한 곳은 기운이 불안정할 수 있어 자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묘를 쓰기 전 가족 간에 반드시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운의 흐름이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사람 사이의 마음의 흐름입니다. 조상을 잘 모시겠다는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비로소 그 묘자리가 명당으로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묘를 쓰고 나서 이상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거나 가족 중에 이유 없는 건강 이상이나 불운이 이어진다면 묘자리에 다시 한번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어긋난 곳은 반드시 징조를 통해 신호를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묘자리는 단순히 좋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기운과 사람의 마음, 자연의 흐름이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을 찾는 일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따뜻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가족, 친구분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고 좋은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려 주세요. 지금까지 풍수보따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